네, 오늘 보실 아파트는 위례 하감동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여기 위례 롯데캐슬은 최고가 14억 5,750만 원을 찍고 현재는 9억대를 맴돌고 있죠. 자, 3D 맵을 보시면 현재 위치는 이쪽이지만 아직 지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골프장이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골프장이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 전체가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상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살기 아주 편안한 곳이죠. 지하철 노선은 조금 멀긴 하지만 앞쪽에 신도시인 만큼 단지 앞에 바로 버스나 기본 지원 차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역까지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D 맵을 보시면 위쪽에 복정역, 남위례역이 있고요. 여기에 현대시티 아울렛 가든5가 위치해 있고요. 이 위례동 전체로 수많은 아파트의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옆에 스타필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및 쇼핑이 아주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쪽에 호수공원 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좋은 이 위례에서 현재 지속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14억대를 유지 중인 매물들이 이제는 10억대가 깨지고 9억대에서 연속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있죠. 자, 너무 안타깝지만 보시면 21년 중반부터 13억, 14억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21년 말까지 엄청난 상승기를 보여줬죠. 이때만 해도 14억, 15억대까지, 이때만 해도 14억대가 고점의 평균가였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은 22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점점점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죠. 항상 우리가 맨 처음에 심각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래는 직거래다 라고 하는데요. 제 이전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거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직거래다라고 초반에는 현실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거래는 소비 매수 심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가 일어난 뒤에 어떤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12억대, 13억대 매수를 잡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9억대 거래가 1개, 2개, 3개가 터지자마자 그 뒤로는 바로 시세로 굳혀버리죠. 그게 바로 9억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9억대가 시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하락기에도 이 8억 5천에 던지신 분들은 물론 1층이긴 하지만 바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빨리 털고 나온 분들이겠죠. 어쩌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을 던지신 분들의 기록을 보면 바로 매매가 12억 찍혀 있고 이분은 12억 2천 그리고 11억 8천 9억 5천 이런 분들은 바로 이익 실현을 하고 시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바로 던지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현재 현금을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월세로 계속 돌리다가 매매로 9억 9천에 던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시면 전세로 돌리다가 매매로 던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매매로 일단은 들어왔다가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자기가 실거주를 했던 아니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다가 다시 전세를 갱신을 하거나 새로 줬겠죠. 그래서 전세를 끌고 오다가 9억 500에 던지신 분이 계시죠. 이분은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9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9억대에 던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아직 수익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현재 수익권인데 시장의 하락이 강하다고 하면 기존 원 분양자들은 공포를 느끼고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 증거는 바로 전세가에 있습니다. 전세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기존에 6억대에 가던 전세가가 이제는 현재는 전세가 5억대로 수렴하고 있고요. 이제 이 5억대가 4억대로 꺾이기 시작하면 매매가는 8억, 7억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직감한 원 분양자들, 매수자들이 이를 싼 가격에 조금이나마 이익을 보고 팔기 위해서 싼 가격에 던질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현금을 쥐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투자자들은 현재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비가 많이 나갈 겁니다. 또는 다른 투자 물건에서 역전세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물건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식, 코인, 부동산 해서 모든 자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나마 여유가 없는 분들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동의 주변 호재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학교가 대단지인 만큼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초중고가 주변으로 깔려 있죠.
있죠. 뭐 전체적인 호재로 보시면은 뭐 택지 개발은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사회복지관, 택지지구가 또 있고요. 지하철이 송내역, 위례선, 위례중앙역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쪽은 또 1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철역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례 롯데캐슬 34평 기준으로 매매를 보시게 되면 현재 실거래가 9억 8천이 일어났고요. 거의 매매는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10억대를 일단은 걸고 있죠. 하지만 이 가격에 역시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은 이제 9억대, 8억대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세가를 보시겠습니다. 전세가는 안타깝지만 이미 4억대 매물이 많이 나왔고 5억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미 4억 5천대의 거래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는 4억이 평균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하감동 위례에서 롯데캐슬만 과연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쪽에 38평 기준으로는 역시 15억대를 16억대를 찍고 지금은 10억대 바로 위까지 떨어졌고요. 센트럴 프로지오도 아직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런 지역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래가 터지면 한 번에 밑으로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도 16억을 찍고 이제 10억 위까지 떨어졌고요. 바로 이제 9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메인 단지를 가봐도 이 신한 아파트를 보면은 16억, 17억까지 찍고 지금은 12억대 보이고 있고요. 역시 한방 거래 18억대에서 14억대로 다음으로는 18억대 매물고 있지만 한 번의 거래에 14억, 12억까지 열려 있는 거죠. 또한 꿈에 그린 단지도 여기 12억까지 찍고 현재는 8억대 21평이긴 하지만 35평으로 수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확실히 중앙 쪽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18억대 거래가 있긴 하지만 22년 거래죠. 이런 거래들은 한 방에 못 버티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14억, 12억까지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곽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점점점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중에 6개월, 1년만 지나면 메인 쪽에 안쪽에 메인 단지가 분명 큰 하락을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에 떨어지거나 혹은 이 단지에서 단 한 번의 거래로 폭락을 보여주고 그 뒤로 몇 건이 이어져서 추가적인 시세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올린 글로벌 뉴스인데요. 현재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2, 3일 전에 발표한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고용이 2배로 나와 있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미국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갱신 청구권 사용이 마이너스 50%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는 곧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다른 더 싼 곳으로의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던가 분명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국내 미분양 수치를 보면 지금 7만이 넘어서 다음에 10만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아직 2월밖에 안 됐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지속적인 공급이 계속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급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10만 이상까지도 열려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추가적인 정부의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분양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또 개포자의 전셋값을 써봤는데요. 전셋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호가가 13억에서 7억까지 반토막이 났는데요. 기존의 원 분양자들은 지금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중도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중도금 상환 그리고 잔금을 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용도 하락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내용 증명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나와 관련된 기대출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돈을 빌려올 곳도 없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진퇴양난이죠. 그리고 뭐 융자 낀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니 가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포자이가 몇 억 싸졌다고 해서 잡는 것 그리고 군촌주공을 분양받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죠.